안녕하세요. 지금부터 UDP와 TCP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UDP와 TCP에 대한 설명을 앞서서 이제 TCP 5계층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그 유명한 계층 모델로 이제 OSI 7계층이 있는데요. 그것보다 조금 단순화된 이제 버전이 TCP 5계층입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더 실무와 가깝기 때문에 TCP 5계층을 선택을 했고요. 그래서 TCP 5계층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아래에서부터 1계층이고 2계층, 3계층, 4계층, 5계층을 맡고 있습니다. 각 계층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해보면 물리 계층은 이제 케이블 같은 것들이 이제 장비로 있고요. 0과 1로 이루어진 전기 신호를 사용한다. 그게 물리 계층이 맡고 있는 일이고요. 데이터 링크는 이제 스위치 같은 장비가 있습니다.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L2 스위치라는 장비 같은 게 있고 주로 맥 주소를 이용한 통신을 도와주는 계층입니다. 그래서 위로 올라가서 3계층인 네트워크는 주로 라우터라는 장비를 이용해서 통신을 도와주고요. 얘는 IP를 이용해서 통신하고 있습니다. 제 전송 계층은 이제 배우겠지만 TCP와 UDP를 이용해서 하고 전송 계층부터는 이제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L4 스위치 같은 장비가 있습니다. 주로 이제 이중화 해가지고 뭐 VIP를 사용한다든지 할 때 사용되는 장비고요. 마지막 응용 계층은 대표적으로 HTTP 같은 통신이 있습니다. 여기는 장비보다는 이제 응용 어플리케이션들이랑 매우 밀접한 관계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TCP 5계층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는데요. 간단하게 이제 OSI 7계층과 다른 점은 이 응용 계층 안에 OSI 7계층에 세션 계층과 표현 계층, 프레젠테이션 레이어가 이제 포함되어 있다. 이 정도 차이 말고는 사실 똑같거든요. 그래서 OSI 7계층과는 이런 차이가 있다 정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전송 계층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 건데요. 전송 계층은 알기 위해서는 먼저 네트워크에 있는 IP 통신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IP를 뭐 예시를 들어보면 192.168.0.2 같은 예시가 있다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거를 제가 이런 IP를 사용하고 있다고 가정했을 때 예전에는 이런 포트라는 개념이 없었는데 이 IP만 이제 사용을 하다 보니까 너무 불편한 거죠. 지금 제 서버에 뭐 지금 브라우저도 켜져 있고 카카오톡도 켜져 있습니다. 그래서 브라우저도 있고 카톡도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 IP만 갖고 통신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카카오 회사에서 이제 카톡 메시지를 던져줬는데 이 IP로는 이제 브라우저와 카톡을 구분할 수가 없으니 양쪽 다 던지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가 뭐 밥은 먹었냐고 오신 게 브라우저에도 갈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분자를 위해서 포트란 게 생겼고 그거와 가장 밀접한 게 이제 전송 계층이다. 근데 이제 만드는 김에 좀 더 IP 통신의 단점을 좀 보완하면 이제 더 좋지 않을까 하고 나온 게 이제 좀 이따 설명드릴 거지만 TCP입니다. 그래서 TCP 5계층과 전송 계층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고요. 이제 UDP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UDP는 이제 유저 데이터그램 프로토콜의 약자로 데이터그램이라는 이제 전송 단위를 사용하고 있고요. 특별할 건 없습니다. 이 이름만 그냥 조금 어려운데요. 그냥 되게 단순한 구조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순한 구조로 통신을 하고 있다. 이제 단순하다 하면은 이 항상 UDP와 TCP는 비교가 되는데요. TCP에 비해서 단순하다. 그리고 단순 구조와 이제 조금 더 특징이 있다면 한 번에 보낸다. 그리고 UDP 하면 항상 나오는 말이 있는데요. 비연결형이면서 신뢰성이 낮다는 특징이 항상 따라옵니다. 이것들도 이제 좀 이따가 계속 설명드릴 거지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UDP는 비연결형이면서 신뢰성이 낮고 데이터그램이라는 단순한 구조를 사용하면서 데이터는 한 번에 보내는구나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TCP에 대한 간단한 정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TCP는 UDP와 반대로 연결형이고요. 연결형이면서 이제 신뢰성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얘는 데이터그램이랑 다르게 세그먼트라는 구조를 사용합니다. 얘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복잡합니다. UDP에 비해서 복잡합니다. 얘는 한 번에가 아니라
나눠서라는 말은 이제 제가 간단하게 말한 거고요. 스트림 방식을 이용해서 통신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TCP는 트랜스미션 컨트롤 프로토콜의 약자로 이제 전송 제어 프로토콜이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에서는 크게 와닿지가 않아서 이제 강조를 안 드린 건데요. 전송 계층의 아주 대표적인 통신이다. UDP보다도 훨씬 중요한 통신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UDP도 중요하긴 한데 TCP가 항상 이제 주목을 받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IP를 보완한 IP만 갖고 이제 통신하는 것을 보완한 게 바로 TCP이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이제 UDP는 IP 통신과 거의 유사합니다. 그냥 포트라는 껍데기만 붙여서 최대한 단순화해서 사용되고 있는 게 UDP고요. 이는 IP 쪽의 단점을 보완했다. 그 보완한 과정이 바로 연결을 했고요. 또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진행했다. 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TCP에 대한 간단한 정의 설명은 마치겠고요. UDP와 TCP 통신의 프로토콜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비연결형이고 신뢰성이 낮다. 연결형이면서 신뢰성이 높다. 이런 말들이 이해가 크게 가는 말은 아닙니다. 저도 그래서 처음에 되게 이해가 안 갔었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좀 알아봐야 될 건 연결이 무엇이냐? 연결이 무엇이냐? 이전 영상에서 올린 것 중에 3웨이 핸드쉐이크라는 게 있는데요. TCP가 연결을 할 때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그거를 함으로써 되게 통신의 신뢰성이 올라가는 조치를 해요. 그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 이전에 3웨이 핸드쉐이크에 대해서 설명한 게 있는데요. SYN 요청이란 걸 그때 했었습니다. 이게 싱크로나이즈의 약자로 이제 어떤 거를 동기화하는지에 대해서는 설명 안 드렸었는데요. 바로 시퀀스라는 거에 대해서 동기화 작업을 합니다. 처음에 이제 임의로 설정을 해서 던지는데 10이라는 걸로 이제 설정해서 클라이언트가 줬다고 칩시다. 이렇게 하면 이해가 안 갈 것 같고, 어쨌든 시퀀스라는 작업을 하고 이게 어디다 사용되는가 하면은
이렇게 해서 3웨이 핸드쉐이크를 다 하고 나서 이 연결 완료 상태가 되면은 그래서 연결 완료 상태가 되면은 여기서도 계속 이제 통신을 주고 받을 거잖아요. 트레이 핸드쉐이크 때 예를 들어 시퀀스를 10으로 하자고 정했다고 합시다. 동기화를 해서 10으로 했으면 시퀀스 값에다가 이제 10을 해서 던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클라이언트가 10을 해서 던지면은 서버가 알겠어 하고 10을 담은 채로 시퀀스를 해서 주는데 한 가지 더 요청을 합니다. 다음에 줄 때는 10 말고 30을 담아서 줘. 이런 식으로 추가적인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클라이언트도 알겠다고 하고 30이라는 값을 담아서 주고 뭐 내 시퀀스는 이번에 뭐 다음에는 60으로 줘.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번호를 통해서 이제 서로 각각 이제 요청에 대한 어떤 독립성을 부여하는 거죠. 실제로 이게 뭐 네트워크가 잘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이게 안 갔으면은 클라이언트가 30에서 60을 보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제 서버 입장에서는 아니 나는 달라고 한 게 없는데 왜 우리 연결 성립할 때 10으로 달라고 했잖아. 왜 30으로 주는 거지? 하면서 10으로 된 거 먼저 줘 하고 이 통신에 대해서 재연결 요청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아직 내가 이전에 못 받은 뭔가 통신이 있구나 라고 생각해서 계속 대기를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떠한 통신의 신뢰성을 높여주는 데 아주 중요한 작업을 시퀀스라는 게 한다. 그리고 그런 작업을 이루어주는 게 바로 3웨이 핸드쉐이크다. 그래서 그게 연결형의 장점이구나. 라고 이제 첫 번째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런 것들이 이제 간단하게 요청만 하는 게 아닌 클라이언트 소켓이 생길 때 서버를 서버라고 하긴 그렇죠. 통신을 초기화합니다. 이게 두 번째인데 이전에 분명히 서버와 클라이언트가 통신을 했을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한 이제 찌꺼기 데이터들을 전부 초기화해주는 작업을 해주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전에 있던 뭐 올드 데이터를 삭제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전에 시퀀스가 뭐
900이었는데 지금 거랑 이제 잘 변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이제 초기화 작업을 갖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전 통신과 아주 연관이 없도록 혹시나 해서 한 번 더 신뢰성을 높이는 작업을 해준다. 좀 더 믿을 만한 통신이고 믿을 만한 데이터를 주고받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연결이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신뢰성을 높여주기 위한 조치들이었기 때문에 방금 말한 것들이 전부 이제 IP의 단점이었는데요. 저렇게 보면서 얘기해서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UDP나 IP 같은 거는 그냥 계속 던지기만 합니다. 클라이언트가 서버 쪽으로 뭐 계속 잘 갔어 하고 되돌아오는 게 없다는 거죠. 확인 절차가 없습니다. 그냥 이게 예를 들어서 잘 갔다면 이제 응답이 각각 잘 오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게 통신이 실패했어요. 그러면 얘는 그냥 안 옵니다. 위에 두 개에 대한 어떤 통신만 제대로 오게 되고 아래 거는 안 와요. 얘 입장에서는 모르기 때문에 안 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신뢰성이 있지 않다. 비신뢰성이다. 라고 오는 말이 바로 그런 거고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이제 연결형이라는 게 그런 조치이다. 신뢰성을 높이는 조치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산발적으로 말해서 이해가 어려울 수 있는데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오류에 대한 제어를 해줍니다. 연결형은 오류에 대한 제어를 한다. 그래서 위에서는 이제 던지면은 잘 받았는지에 대한 확인이 없었는데 이제 TCP는 던지면 나 잘 받았어 하고 주고 이거에 대한 응답을 또 줍니다. 이게 바로 에크였고요. 그 다음에 확실히 신뢰성이 있구나. 이 에크라는 응답을 못 받았으면은 한 번 더 던집니다. 재전송을 하기도 하고요. 그런 식으로 오류 제어를 한다. 이거 외에도 이제 뭐 혼잡 제어라든지 이런 조치들이 있다. 그럼으로써 신뢰성을 높여준다. 네, 이런 것들을 싹 다 안 하는 게 UDP다. 그러면 이렇게만 보면은 UDP가 상당히 안 좋아 보이는데 UDP의 아주 커다란 장점은 이제 성능이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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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실제로 3웨이 핸드쉐이크 이런 걸 보셨으면 알겠지만 연결 맺는 과정도 상대적으로 복잡하고 그런 것도 이제 여러 번 하면 전부 부하가 걸리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안 하는 UDP보다는 확실히 성능이 좋습니다. 그리고 성능이 좋은 또 다른 이유는 바로 단순한 구조. 애초에 구조가 좀 더 복잡한 TCP가 조금 더 이제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통신이. 그래서 데이터 양이 좀 더 많다. 주고받는 데이터 양이 좀 더 많기 때문에 UDP가 확실히 성능이 좋을 수밖에 없다. 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1번에 대한 차이는 설명이 끝났고요. 두 번째, 데이터그램과 세그먼트. 이 부분은 깊게 들어가면 어렵기 때문에 이제 단순 구조와 복잡한 구조다 정도만 이해해 주시고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은 거는 한 번에와 나눠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한 번에라는 게 UDP는 뭐 예를 들어서 헬로 월드라고 데이터그램에 담아서 보냅니다. 담아가지고 이제 클라이언트가 서버로 던져요. 진짜 이렇게 한 번에 가는데 TCP는 조금 다르게 갈 수 있습니다. 헬로 하나 보내고 월드를 따로 보낼 수가 있어. 이렇게 하는 방식을 스트림 방식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따로 보내면은 구분자가 필요합니다. 구분하는 게 필요한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분자라는 개념이 있고 두 번째는 컨텐트 랭스를 이용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HTTP 통신단이기 때문에 이제 깊게 설명을 하지는 않을 거고요. 근데 이런 구분을 하는 게 이제 TCP는 HTTP 같은 프로토콜한테 맡긴다. 이것만 갖고는 이해가 살짝 부족할 수 있으니까 그 서버 입장은 얘가 헬로 주고 월드 줘가지고 이게 같은 것인지도 솔직히 잘 모르고 그리고 뒤에 어떤 말이 더 올 수 있을지 모릅니다. 뭐 my name is 홍길동 이런 식으로 좀 더 올 수도 있지 않아?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거를 이제 구분자를 통해서 뭐 HTTP 통신 같은 경우에는 뭐 RN 뭐 이런 식으로 정확하진 않은데 뭐 이런 식으로 끝에 붙여가지고 전달을 주면은 우리 다 보냈어 라고 이제 서버한테 이해를 시켜줄 수 있습니다.
게 아니면 뭐 콘텐트 렌스는 우리 원래는 바이트로 계산해서 보내지만 이해를 위해서 뭐 10글자만 보낼 거야 라고 이제 헤더에다가 담아서 보냅니다. 처음에 보낼 때 나 10글자 보낼 거야 라고 헤더에 담아서 주고, 그러면 서버가 헬로 받고 월드 받아서 나 10글자 받았네, 오케이 그러면은 통신 다 잘 받았어 하고 이해를 하는 게 이제 바로 그 구분이고요. 이거를 실제로 TCP 세그먼트에 담아서 통신을 하진 않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좀 나눠서 보낼 수 있는 방식이 스트림이고, 데이터그램은 정말 한 번에 다 담아서 보내는 방식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잡했는데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TCP와 UDP는 전송 계층이고, UDP는 이제 네트워크의 IP 통신 단계와 매우 유사하며 성능이 매우 좋은 대신에 신뢰성이 떨어진다. 근데 TCP는 IP의 단점, IP 통신의 단점을 모두 보완하려고 노력을 했으며, UDP보다는 살짝 성능이 떨어지지만 신뢰성이 아주 높다. 신뢰성이 높은 이유는 예, 이런 연결형 통신이면서 세그먼트에 이제 여러 가지 신뢰성을 높여줄 만한 조치들을 하고 있다. 그런 것들이 바로 오류 제어와 혼잡 제어 같은 조치들이 있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